보통 이렇게 약 먹는 걸 복용을 잊었을 때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강리하 간호사입니다. 오늘 고당톡톡 전문가 선생님은 하남시 약사회 부회장님이시고 또 참약사 하남스타 약국의 대표님이신 최용한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또 당뇨약의 종류랑 작용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 하는데요. 네네. 네네. 그래서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이 당뇨병의 경우에는 이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 높은 당이 당독소로 작용을 해서 당뇨병성 신증, 그리고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그리고 뭐 족부괴사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당뇨약 섭취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어떠한 약제를 먹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부터 이 당뇨병 약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메트폴민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해주고 이 근육에서 포도당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약입니다.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가장 오래 사용되고 안전한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1차 선택제라서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있는 약입니다. 부작용으로는 이런 메스꺼움 그리고 설사와 같은 위장관계 부작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 약은 그나마 조금 낫게 하려면 식사 직후에 바로 먹거나 식사 도중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폴민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영양소 중에서 비타민 B12라고 하는 이 신경 비타민이죠. 이 시아노코발라민이 이 흡수가 방해되기 때문에 따로 비타민 B12를 챙겨 드시는 것이 이 신경병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약은 썰폰 요소제라는 건데, 이런 약은 이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약입니다. 특징은 이 인슐린을 촉진하는 만큼 빠른 혈당 강화가 특징이고요. 그만큼 이 부작용으로는 이 저혈당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저혈당 증상으로는 이렇게 어지러움이나 기운 없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손떨림, 배고픔, 시야 흐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먹고 나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까먹으시는 분들은 아예 식사를 준비를 해놓고 이 약을 먹고 식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약도 이렇게 복용을 했을 때 우리 몸에서 이렇게 코큐텐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핍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챙겨 드시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약은 이 티아졸리딘 디온 계열의 약인데요. 이 약은 인슐린이 잘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약입니다. 이 약은 그 인슐린을 짜내는 것과 달리 이렇게 췌장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장기간 오래 쓰시기 좋고요. 특징적으로는 중성지방 개선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 관리에 좋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좀 잘 부을 수 있고 부종 같은 게 잘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좀 체중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약을 안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단점은 뼈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골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위험 있으신 분들은 칼슘과 비타민 D, 마그네슘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SGLT2 저해제라는 게 있는데, 이 약은 이뇨제처럼 작용을 해서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약입니다. 포도당이 이렇게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하루에 밥 한 공기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만큼 빠져나가는 만큼 혈중 포도당 수치를 낮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먹다 보면 이렇게 체중이 감소할 수 있고요. 장점일 수 있죠. 그래서 뭐 다이어트 할 때 뭐 쓰기도 하던데. 그리고 장점으로는 심혈관 질환이나 이렇게 심부전증을 억제해주고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다만 부작용으로는 이렇게 물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탈수가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좀 주기적으로 물을 자주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 중에 하나는 이 아무래도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세균들이 당 성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뇨기계 질환이 잘 생기는데 방광염, 요로감염, 생식기 감염
같은 것들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이렇게 첨결에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PP4 억제제라는 게 있는데 이 약은 아주 좋은 약인데 혈당이 높을 때만 인슐린이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 감소에 효과적인 약이고요. 당화 혈색소 조절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처음 소개드렸던 메폴민만큼이나 많이 처방되는 약이고요. 이 약은 그런 혈당이 높을 때만 작용하기 때문에 저혈당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서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약을 첫 번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약은 부작용이 거의 없지만 굳이 부작용을 한 가지 꼽자면 피부 발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긴다면 주치의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이해하기 쉽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네.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뇨약을 깜빡 잊고 안 먹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느냐라는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이렇게 약 먹는 걸 복용을 잊었을 때는 그 생각나는 즉시 바로 드시도록 그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고요. 근데 만약에 다음 먹을 시간과 가까웠을 때는 그냥 복용분 잊은 거는 그냥 놔두고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드시면 되고, 주의하실 거는 2번 먹을 양을 한 번에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주는 그런 약의 경우에는 이렇게 용량을 2배로 먹었을 때는 급하게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우리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께 전해주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고 하면 중요한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릴까요? 네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당뇨약은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이, 체중, 그리고 본인이 가진 질환 상태, 생활 습관에 따라서 주치의가 맞춰서 처방하기 때문에 주치의를 믿고 따르시는 것이 좋고, 한 가지 약제로 안 될 때는 2가지, 3가지 다양하게 처방할 수 있는 약이 당뇨약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진료와 검사가 중요하고, 이렇게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렇게 식습관, 생활 관리를 좀 병행하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고당센터에도 오시면 이렇게 식사요법, 운동요법 네.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니까 고당센터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약국에 있다 보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영양제를 이것저것 드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당뇨약 복용으로 인해서 소실되거나 필요한 영양성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B12, 엽산, 포큐텐 정도는 챙겨 드시면 좋고요. 여유가 된다면 이 처방받으신 약국에서 그 먹는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도움이 될 만한 영양제를 추천받아서 드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당뇨병 약의 종류랑 작용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같이 인사하고 네네. 마칠까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